예, 안녕하십니까. 1월 달에 제가 모임에서 발표했던 종목이 두 종목이었는데요. 지난번에 야스라는 종목 먼저 한번 발표했었고요. 오늘은 그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얘기 드리려고 스마트폰을 켜봤습니다. 제가 모임에서 이제 두 종목을 발표했는데 그 메가스터디 교육은 친구들이 이제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 결국 채택은 안 됐어요. 그리고 야스는 우리 펀드 모임 펀드에서 이제 매수하기로 채택이 됐고 메가스터디 교육은 이제 채택은 되지 않았는데 제가 발표한다고 준비한 게 좀 아까워서 제가 어떤 관점에서 이 종목을 봤는지 하고 그리고 저희 모임에 있는 친구들이 왜 이거는 사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모임에서도 매수하면 안 된다고 나왔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만 발표해서 계속 뭐 발표가 40분 이상이 진행되었는데 오늘 모임은 아니 오늘 발표는 30분 내 길어도 한 40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은 저보다 최근에 이제 수능 시험을 봤던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또 자녀분들 중에서 이제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동사에 대해서는 회계적인 관점 포인트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제 모임에서 제 동생들이 저한테 물어봤던 질문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왜 매수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우리 투자하는 동생들의 의견 그리고 나는 왜 이걸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는 저희의 뷰 있는 걸 가지고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제 그 컴퓨터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는 종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보다는 최근에 수능을 봤거나 지금 자녀가 고등학생이거나 재수생이거나 N수생인 학부모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재무적인 측면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이제 종목 분석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시가총액입니다. 3,240억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늘 이제 몇 번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매출액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분석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은 비슷한 패턴인데요.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업만 저는 봅니다. 매출액이 증가해야 해야지 거기서 영업이익이 나오고 거기서 단기순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매출액이 정체되어 있는 기업, 매출액이 감소되는 기업들은 정말 시장이 내 편이 아니고 시장 장기 투자할수록 더욱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물려도 버티면은 수익을 낼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아주 고점만 들어갔다면은.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1200억, 1700억, 2500억, 3500억, 거의 3900억, 4000억. 매출액이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천억 단위에 나온 매출액 나오는 기업이 2500억, 3500억, 4000억. 이거는 매우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80억, 30억 나왔던 기업이 140억 나오더니 400억, 500억, 600억. 근데 앞서 봤던 것처럼 시가총액이 얼마였죠? 3,200억. 3,200억 회사라면은 이제 저는 이제 PSI라 그래가지고 시가총액 대비 매출액을 잘 많이 비교해 봅니다. 근데 매출액이 시가총액보다 낮은 기업들이 매수할 만한 기업들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기업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될 기업입니다. 왜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매출액을 증가하는 거를 영업이익을 훼손시키면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지배당기 순이익을 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할 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손절이 할 게 아니라 이게 400억, 500억 이렇게 늘어난다면은 영업이익 지배당기 순이익이 400억, 500억 나온 회사의 시가총액이 3,200억이 과연 적절한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됩니다. 만약 당기 순이익이 400억, 500억 나온 회사가 이 정도라면은,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하다면은 저는 매수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봤고요. 이걸 매수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들은 실적이 이미 피크를 찍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하자 메가스터디가 이미 우리나라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않냐. 그리고 확장성이 없지 않냐. 해외 진출을 할 수 없지 않냐.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무슨 메가스터디 교육이냐. 이런 이제 반대 의견이 워낙 막강해가지고 제가 매수해야 한다는 이유를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그냥 매수 불가로 탈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저희 많은 친구들의 생각과는 좀 틀립니다. 늘 재무제표를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매출액이 급증하고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당기순이익이 급증한다면은 이건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는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동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몸에서도 매수하지 않기로 했던 종목이니까 재무제표 항목 몇 개만 좀 살펴보는 정도로 좀 짧게 끝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아까 3,200억 정도 했었죠. 그런데 동사의 자산을 보면은 현금성 자산만 277억이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다 기타 금융자산이라는 거는 ELS 같은 거라든지 그 현금성 자산, 지분증거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과 이거 두 개 합치면 5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3,200억 정도 맞네. 3,200억. 시가총액이 3,200억이네요. 3,200억인데 현금성 자산만 500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사에는 부동산들이 많이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강남학원, 강북학원, 노량진학원, 서초학원, 기숙학원 세 군데. 이 자산의 기초 장부 가격만 660억인데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현금성 자산과 보유 부동산의 가치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설명될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바는 현금이 많고 보유 자산이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과연 올해와 내년에도 영업이익 400억 단위 나올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저는 주목하냐면은 동사가 갖고 있는 부채 부분입니다. 부채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선수수익이라는 거거든요. 선수수익. 아마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공인회계사도 있을 거고요. 세무사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쪽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사람인데요. 저보다 회계 쪽 하신 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만약 이 동영상을 보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다른 회계사 하신 분들이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채라고 하면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안 좋게 봅니다. 부채 많은 기업, 특히 유동부채가 많은 기업 하면은 안 좋은 기업이라고 다들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좋은 부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선수수익입니다. 선수수익이란 뭘 말하냐면은 메가스터디는 보시는 바와 같이 메가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메가패스는 1년 동안 돈 얼마를 내면은 1년 동안 강의를 무제한 이런 유명한 강사분들의 강의를 무제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메가패스는 2년치잖아요. 2년치를 미리 돈을 내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재수할 때 학원비를 내가 벌어서 냈나요? 부모님이 내줬나요? 그리고 지금 자녀분들 중에서 고3이거나 재수생, 3수생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분들이 메가패스를 할 때 그 자녀들이 돈을 벌어서 이 돈을 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내줬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재수생들이나 학원생들, 고3 수험생들, 그 학부모님들은 다 돈을 내줬을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런데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고등학생 시장과 재수생 시장과 성인 시장은 틀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동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서 직장인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직장이 빨리 끝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토익 학원을 갈 수도 있고 컴퓨터 학원을 갈 수도 있고 혹은 재테크 강의 학원을 다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6개월치를 끊었는데 한 달 다니다가 갑자기 바쁜 부서로 인사이동이 있거나 아니 특별한 일이 생겨서 학원에 못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환불 요청을 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성인 학원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불이 많습니다. 내가 뭔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요즘 주 52시간 때문에 빨리 퇴근을 하잖아요. 저도 요즘 빨리 퇴근하는 편인데 빨리 퇴근을 하면은 집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학원에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6개월, 7년치 먼저 선납을 했다면은 그 성인 학원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학원 못 다닐 것 같으면 환불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불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선수 수익을 잡아놔도 환불이 많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재수생 시장, 고등학교 학원 시장이라는 거는 부모님들이 학원비를 내주고 애가 학원비를 빼먹고 공부 안 하더라도 환불해 달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선수 수익이라는 이 항목은 메가패스 1년 동안 돈을 미리 받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조선인이라든지 건설로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1년치 메가패스 학원비를 금으로 미리 받아 놓고 12개월로 나눠서 매달 수익으로 인식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로 치면은 기성고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먼저 선수금을 받아서 배를 지어 가면서 이 선수 수익은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조선주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크게 낭패를 봤던 게 선수금으로 받고 배를 만들다가 배가 취소해 버리면은 한 대 취소면 200억이잖아요. 10대 취소면 2천억이 이제 우리는 매출이 잡힐 줄 알았던 것들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메가스터디 교육에서의 선수 수익이라는 거는 학부모님들이 미리 1년치 메가패스 돈을 다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원비는 학생들이 학원 안 가고 뭐 코인 노래방을 가거나 아니면 땡땡이를 친다고 환불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무다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원 다녔을 때 그 메가패스 학원 다녔을 때 안 듣는다고 돈 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나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바는 2016년, 17년, 18년을 거쳐가면서 선수 수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출액이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매출액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선수 수익이 많다는 것은 이 메가패스의 내년 실적도 좋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에 올해 실적도 좋았는데 내년 실적은 더 좋을 거다라는 근거는 선수 수익을 본 겁니다. 선수 수익이라는 거는 메가패스에서 미리 받은 돈이거든요. 그리고 이 돈은 학부모님들이 어지간하면은 환불해달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유동부채가 있지만 이 유동부채 중에서 대부분이 선수 수익이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좋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충당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충당부채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부채로 충당을 해 놓는 겁니다. 올해도 메가패스 그 동영상 강의를 들었던 분 중에서 5분인가가 만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메가패스에는 1인당 2천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5명이니까 1억이라는 돈이 장학금을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충당 부채라는 거는 이처럼 수능 만점자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어느 정도 이상의 성적이 오른 분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를 일정 정도 퍼센티지로 정해서 충당부채, 장학 충당부채를 잡아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31억을 잡아놨을 때와 74억을 잡아놨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매출액이 폭증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장학금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매출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충당부채, 장학 충당부채를 왜 이렇게 많이 쌓아놓겠어요? 학원생이 줄어들고 있는데. 아니면 학원생이 동일하다 그러면은 충당부채는 동일해야죠. 그죠? 근데 충당부채가 늘어난다는 거는 장학금을 받을 사람이 더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장학금이 늘어날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충당부채를 많이 쌓아놓고 있다. 이것이 또한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더 늘어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늘어날 거라는 거 보는 근거의 두 번째 근거입니다. 다음은 오늘은 IR 보고 안 보고 이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뭐 채택도 안 된 정복인데 저거 얘기해봐야 또 뭐 제하고 한 4년 5년 같이 두산을 같이 공부한 동생도 안 사겠다는 종목을 누가 사겠어요, 그죠? 저 같은 놈이나 사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안 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회계 공부하자는 생각으로 하고 이거보다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른 유튜버 하신 분들 중에서 공예회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한번 쫙 분석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 항목에서는 선수 수익을 보자. 선수 수익이 늘어나는 거는 선수 수익이란 부채가 늘어난다는 거는 매출이 급증할 거라는 보는 근거다. 장학 충당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장학금 지급이 늘어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매출액이 증가할 걸 보는 근거이다. 그리고 장학 충당 부채 같은 경우를 몇 프로 쌓을 건지를 이 경영진이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동전 던지기처럼 주사위 던지기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도 공인회계사 중에서 외부 감사하셨던 공인회계사들은 이거를 금액을 보면은 이게 이런 단위까지 다 계산이 되잖아요. 아마도 무슨 요일이 있을 겁니다. 저도 뭐 이제 회계 쪽의 전문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도 매출의 몇 프로는 이제 충당 부채로 잡아라 이게 있었을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외부 감사인 공인회계사들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분도 얼마나 깐깐하신 분들인데. 그죠? 다음은 이제 자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 부분에서 이제 눈여봐야 될 거는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 메가스터디가 무형자산이라고요? 무형자산은 무엇일까요? 동사가 신약 만든 회사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무형자산은 뭘 말하냐면은 거기 학원 강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현우진 강사가 투입이냐 아니면은 이다지 강사가 있는가 이 부분이 매우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무형자산이라는 거는 그 스타 강사를 영입할 때 들어가는 돈이 있거든요. 그 돈을 이 무형자산을 쌓아 놓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우진 강사라는 분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영입하는 거를 무형자산으로 쌓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이 163억이었다가 552억으로 늘어났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스타 강사들을 영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이 늘어나는 게 제가 올해와 내년에 매출액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근거의 세 번째입니다. 이게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보고 저는 아마도 2,500억 나왔던 이 회사의 매출이 3,500억, 4,000억 가는 것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높다. 영업이익 역시도 400억 이상이 나오는 걸 본다면은 현 시간 소액 3,200억은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한 시총 4,000억 원 가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제 매출액에 붙어야 되거든요. 영업이익 이 정도 나온다면은. 그래서 저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홀딩하면은 한 4,000억까지는 갈 거다. 그리고 업사이드 포텐셜은 한 30% 정도, 한 35,000원 가지 않겠냐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반대론자들의 주된 논리는 시적 피커다. 이미 낼 수 있는 실력은 다 낸 거다. 이렇게 이제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갔다 왔거든요. 제 유튜브에 한번 올렸는데 여기 한번 갔다 왔어요. 이제 고등학생이다. 1월 1일 날 갔다 왔는데 여기 갔다 왔더니 사람 엄청나게 많이 왔더라고요. 이게 그 2시부터 하는 건데 저희가 1시 10분에 도착했거든요. 50분 전에 왔는데도 자리가 뒷자리밖에 없었고요. 시작을 하니까 거의 뭐 복도에 삼꽉 차고 나중에는 밖에까지 이제 코엑스 오디토리움이라는 엄청 큰 강의실에 꽉 차고 복도 다 꽉 차고 못 들어오신 분은 밖에서 스크린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현우진이라는 아주 유명하신 분은 내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이다지 선생님도 직접 봤는데 아주 그냥 삽하게 생겼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강의하는데 이런 분들을 영입하는데 들어간 돈이 무형자산이다. 예, 그리고 메가스터디, 메가패스 돈은 2년치를 받는데 그거는 거기다 부채가 잡혀 있다 그랬죠? 예, 부채 잡혀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다시 보면은 선수 수익에 잡혀 있다. 선수 수익. 그리고 그 장학금은 장학 충당 부채를 잡고 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 왔는데 여기서 제가 아마 저보다 이제 지금 실제 수능을 해보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그런데 뭐 제가 이제 좀 들었던 것만 이제 간단한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리면은 저와 같이 투자한 친구들이 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 하냐면은 2019년도에 수능 응시자가 53만 명인데 2020년이 되면은 수능 응시자들이 33만 명이 줄어든다. 줄어든 거 맞아요. 줄어든다. 그러면 매출액이 감소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을까요, 과연? 그래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그 학생 수가 줄어들면은 메가스터디 매출도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최근에 수능 보신 분이거나 자녀분들이 수능을 하신 분들 그게 맞는 말일까요? 저도 이제 어피 생각하실 때는 메가스터디는 이제 안 갔다 왔을 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 가봤더니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은 저 멀리 있는 학교들이 아니라 이런 대학들이잖아요. 주요 15개 대학. 이런 주요 15개 대학을 가고 싶어 하시는데 이 15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종합교과 종합이라고 해서 제가 갔더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수능은 시작되었다. 대입은 시작됐다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능 정시 비율이 올라가는 게 메가스터디의 주된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과자 리포트 많이 읽어보시면은 뭐 수능 정시가 올라가기 때문에 메가스터디의 재수 학원이 늘어난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실제로 이렇게 설명을 갔다 와서 들었던 사실은 수능을 준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수능은 지금은 20%, 2003년 뒤에는 26.7%까지 뭐 한다고 하지만 결국 80%는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실질적인 대입 입시는 시작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수능보다는 내신을 먼저 준비하고, 내신 준비를 해서 수시에 못 붙는 분들이 차선책으로 정시를 보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위주의 학원, 그러니까 사탐이라든지 과탐 같은 걸 잘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 메가스터디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상위 15개 대학 경쟁률이 낮아지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때 설명에서도 그쪽 관계자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건데요. 그 메가스터디의 매출의 핵심은 상위 15개 대학 가는, 주요 15개 대학을 가는 게 학생들이 목표이지, 하위권에 있는 분들이 없어지는 거는 매출 감소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평가 시작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생부 위주는 1학년 1학기부터 시작해서 3학년 1학기 끝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시로 들어가는 게 2차 목표이고, 이 수시에서 결국 못 들어가면은 정시 3학년 2학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동사의 이제 계절적인 거는 수능이 이제 4분기 초에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4분기 매출이 가장 적고 3분기 매출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2분기, 1분기 이런 이제 분기적인 뭐 계절적이라고 하는데, 메가스터디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절성 요인이 있다. 왜냐하면 수능이 끝나면은 이게 종료되면은 급감을 하고, 임박을 하면은 급증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매출이 이렇게 하다가 줄어드는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거 유명한 현우진 강사십니다. 내가 딱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말씀을 잘 하시던데, 현우진 강사는 상위권 학생들을 이제 위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뭐 이렇게 수학 물어보면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거 어떻게 배우나 싶은데, 이는 이제 현우진 강사인데, 이 현우진 강사 하셨던 말씀도 그겁니다. 수시 준비해라. 수시. 수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 공부해라. 지금 여러분들은 정시 공부해야 될 때 아니라 수시 공부할 때다. 수시를 어떻게? 메가스터디로.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나고 있고, 그죠?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선수 수익이 꽤 늘어나고 있다. 1월 1일부터 벌써부터 메가스터디에 메가패스 끊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이제 이다지 선생님. 그 광고를 보니까 굉장히 미인이던데 실제 보니까 좀 키가 좀 작아 보이더라고요. 이 이다지 선생님이 그게 사탐고를 이제 강의하시는데, 사탐이 정식 수능 과목이 아니랍니다. 맞나? 아닌가? 다른 분이 좀 헷갈리네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탐이 내신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1등급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던데, 그렇다면은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더 잘 아시니까, 제가 발표했더니 메가스터디 교육 학원 댕겼던 분들이 더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 손주원 회장님에 대해서 제가 발표했더니 실제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손주원 이분으로부터 강의 들었던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주은이나마니 주님의 은혜, 그래서 교회 댕기는 분,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이분이 매우 이제 뭐 강의도 열정적으로 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시다, 막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또 이 주주 현황을 보면은 손준 회장님이 13%를 가지고 있고, 손성은 동생이 13%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상하더라. 자녀분들한테 이제 주지, 동생한테 주는 건 매우 드물거든요. 창업주가 아니라면은. 근데 알고 봤더니 좀 아픔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손주원 회장님의 아들과 딸이 교통사고로 다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동생한테 증여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분은 뭐 굉장히 좀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 그래서 경영자의 자질은 이제 매우 높으신 분인데, 실제 회사에서 경영은 이제 전문 경영한테 다 맡겨놓고, 손준 회장님은 이제 뭐 다른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벤처 캐피탈 만들어서 젊은 층들에게 이제 뭐 좋은 이제 사회 사업 같은 일, 그런 걸 하고, 이 학원 운영은 이제 전문 경영자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뭐 메가스터디는 뭐 너무나 다들 잘 아시는 분들이어서 이제 한번 쭉 보시면 다 아실 것 같고요. 핵심 포인트는 앞에 봤던 그 부분이고요. 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회사의 대부분은 고등학교 사업부에서 75%가 나오고요. 초중등고등학교 10%, 그리고 일반 성인 부분에서 한 12, 3% 나오는데, 지금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일반 성인 사업 부분이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동사는 온라인 위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프라인 강의도 하지만, 온라인 강의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자기 절차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초중등 학생들은 자기 절제를 못해요.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 같은 거 해놓으면은 켜놓고 딴짓하니까 부모님들이 온라인 강의를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노력은 많이 했지만 온라인 강의는 그렇게 전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학원 강의 위주로 지금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반면 이제 일반 성인 부분은 다르거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멀리 있는 학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 인터넷 강의를 듣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 자기 절제가 잘 되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 잘 듣거든요. 그래서 성인 사업 부분에서 김영 편입학원이라든지 뭐 더 좋은 아카데미라고 IT, 그리고 메가 CST라고 그래서 공무원 같은 시험 준비하는 것들은 매우 이제 성장성이 높고요. 단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인 인터넷 강의는 이제 환불이 많습니다. 한번 전직해 보려고 뭐 공무원 시험 한번 했다가 아예 그냥 지금 다니는 직장 다니자 그래 보면 취소하고 환불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사업 부분에는 엄마 나 공부 안 할래 그러면 그래 학원비 환불해 주마 그래.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사업 부분은 환불이 없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매력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동사는 고등학교 온라인 사업부에서 이제 온라인 강의에서 성장했는데, 요즘 러셀 학원이 좀 히트를 치고 있거든요. 러셀 학원이 어떤 거냐면은 독서실과 단과 학원을 이제 플러스 시킨 건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큰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초중고등학교는 이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학원 강의 위주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일반 성인 사업 부분은 이제 성장이 높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동사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그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키포인트. 키포인트는 선수 수익, 충당 부채, 그리고 무형 자산, 이 세 가지를 주목해 보자. 그러면은 영업이익 400억 정도 나오는 회사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로 이제 제 모임에서 이제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그 질문 했던 것에 대한 거 몇 가지 를 소개해 드리고 제 답변을 좀 했던 걸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올해 벌써 작년이 됐네요. 작년 수능이 어려웠는데 그 불수능이 이제 영업에 좀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불수능인지 수능이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원생이 순정하냐 순정하지 않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불수능이라고 하위권 학생이 준비하고 무수능이라고 하위권 학생들이 뭐 한번 덤벼보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능이 어려운 거와는 영업과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정시 확대가 영업에 도움이 될까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우진 강사든지 이다지 선생님 같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정시 준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메가스터디가. 투자자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수시를 목표가 하기 때문에 내신 위주거든요.
내신을 하기 위해서는 사탐, 과탐 이게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메가스터디에 140여 명이 넘는 학원 강사들이 그 부분을 이제 마스터라고 해야 되나요?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용 강좌가 이제 매우 중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재수생이 증가하면은 이제 영업이 잘 되고, 재수생이 줄어들면은 영업이 잘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이제 질문도 있었는데, 메가스터디는 기본적으로 정시화가 아니라 수시인 그 내신을 잘 준비하자는 학원이거든요. 물론 기숙학원들도 있어서 거기는 거의 100%다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매출로 딱 잡아내야 되고, 재수생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일반 재학생들의 그 메가패스 수강률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고등학생들이 메가패스를 듣고 이런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라 상위권, 중상위권 학생들만 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주요 대학 가기가 쉬워진 건 아니거든요. 주요 대학은 제가 다닐 때도 들어가기 어려웠고, 우리 자녀들이 들어갈 때도 어려울 거고, 우리 삼촌뻘 되신 분들이 갈 때도 어려웠습니다. 늘 거기는 정원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거기에 준비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고 매출액이 줄어든다? 실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은 안 줄었거든요. 오히려 그 영세업자들이 도사라는 그 자리를 메이저 업체인 동사와 대성이 다 먹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장 참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친구들도 많이 오해를 해가지고 질문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그냥 형님 이거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이 고점 같습니다. 뭐 갖고 있으면 빨리 파세요 그러는데, 아이고 글쎄요, 내가 팔아야 될지. 다음으로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이런 회사를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보는 이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스타 강사가 그 엔터테인먼트 엔터사들은 기본적으로 소속 연예인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SM이나 JYP나 이런 기업들은 소속 연예인이 매우 중요한데, 동사의 메가스터디도 현우지라든지 이다지라는 이런 그 이타급 강사가 대거 이타를 한다면은 엔터사에서 소속 연예인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는지를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무형자산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그거 봐봐라. 늘어나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스타 강사들 영입을 많이 한 게 맞고, 이분들이 이제 뭐 떠나진 않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전속 계약이 얼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더 짧게 이제 강사를 하는 분들도 있죠. 연예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3년 계약, 5년 계약을 하지 뭐 종신 계약하는 건 없잖아요. 하지만 그 강사들도 여기서 떠나면 갈 때는 뭐 대성밖에 없거든요. 그 양사가 그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인재를 잘만 대우해 준다면은 인재들이 이타 강사들 과연 떠나버릴까? 라고는 이제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강사들, 이타 강사들 이제 140여 명이 되는 이제 그 동영상 강의하시는 강사님들한테는 그 강사 요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매출액의 뭐 23%에서 25% 정도를 해서 그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강사 요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사들이 떠날까? 이런 거는 이제 아프리카 TV나 이런 걸 봐도 마찬가지인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유명 BJ들이 대거 떠나면 어떡하냐를 늘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떠났냐 이거죠. 왜냐면은 이런 유명 강사들은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플랫폼을 쉽게 벌지 못합니다.
유튜브가 아니라 뭐 다른 이제 동영상 서비스 하는 게 생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접속하는 사람이 적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쪽으로 잘 안 가죠. 근데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 강의는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리패스 같은 걸 하면 1년치를